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연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밋밋한 하루였다. 네, 그렇죠. 장이 올라가다 이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우를 제외하고는 장이 예, 오전에 상승했던 폭을 다 돌려내는 윗꼬리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네, 시장은 이제 CPI나 오늘 이제 소비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CPI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중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오늘을 제외하고는 연이틀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좀 이익 실현, 차익 매물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됐던 하루였다. 따라서 장이 꺾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도 설이 지나야 새로운 리더가 나타날 것이다. 시기적으로 항상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까지는 장이 슬로우했다는 거죠. 네, 슬로우하고 뭔가 조정이 나타나는 분위기에서 1월에 강한 상승세가 항상 나타나고 2월에서 3월 가는 시기는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란 그 과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움직임들을 참고해서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시장을 보지 말고 좀 느긋하게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팔아야 될 것은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1500포인트 오면은 이때가 이제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팔아주자. 시기적으로는 5월이 지나야 이후에 충분히 그때 매도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 순환 매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순환 매매. 그리고 잡주들의 향연. 이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에서도 상승 트렌드를 타는 종목들은 거의 우리가 건들지 않은 잡주들이 시장에서 올라오는데 그만큼 돈이 빠르게 빈 공간을 향해서 빈 틈을 향해서 도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선수들이 아닌 이상 거기까지 쫓아갈 여유도 없고 또 쫓아가서 먹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3년 SK 하이닉스 일부 소부장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버티면서 장이 새롭게 배열이 되고 정비가 돼서 기존의 백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백본 반도체, AI, 뭐 조방원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장을 보지 말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장은 아직 끝나진 않는데 다우만 플러스는 0.23, 5만을 넘어서면서 다우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나스닥은 0.27% 하락, S&P 500은 0.12% 하락.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볼까요? 미국 3대 지수 혼조, 다우만 장중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다. FT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도체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다. TSMC의 투자와 연계돼서 이렇게 페이버를 줄 거로 보고 있는 거죠.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월 매출 18조 원, 전년비 37%나 상승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습니다. TSMC가 이 영향으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미국 12월 소매 판매 전월비 보합 예상 밖 정체를 보였다. 네, YOY는 2.43이니까 지난달에 3.26이었으니까 소매 판매가 하락의 모습으로 분명히 YOY 기준으로 나오죠. MOM은 거의 변화가 없는 0%. 결국 이 소매 판매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과 어떤 분위기 조성의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CPI가 더 낮아진다면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미국 4분기 고용 비용 지수 0.7% 상승, 4년 반 만에 최저. 코카콜라 분기 매출이 118억 달러이다. K자 소비 양극화가 확인됐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K자인데 그렇죠? 네. 뭔가 코카콜라가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 소비 상황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는 미국 경제의 서민들의 경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지표다는 거죠. 방금 앞에서 말한 고용 비용 지수가 0.7% 상승했다. 4년 만에 최저다. 이 고용 비용 지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이 직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전체 비용을 말이죠. 월급, 보너스,
복리후생 비용 등 이것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 임금 상승률이 낮다. 인플레이션보다 굉장히 뭐 좀 관계가 있는 건 임금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소득도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우지수가 5만을 뚫고 놓았다는 건데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다우지수를 언급하는 그 발언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도 전문가들은 제가 임기 말까지 다우 5만 포인트를 달성하면 훌륭한 성과를 거둔 거라고 했지만 저는 5만 포인트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앞선 거죠. 중간선거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민주당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테니까요. 자산시장 부양의 진심인 트럼프, 선거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2월 7일자 트위터에서 나타났는데 다우 지수가 상당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을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코스닥 3천까지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들이 뭔가 자기의 치적을 숫자적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다우지수 5만을 지속적으로 외치다가 이제 달성을 한 거죠. 트럼프가 다우를 200콜에 다우지수 200콜 이것을 강력한 어떤 경제 살리기 신호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임기 내에 다우지수를 2배로 올리겠다. 네. 보통 다우지수가 미국 경기와 내수와 소비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다우지수 직접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더 좋아질 거다. 이번 단순한 이야기에다가 증시 2배 갈 것이다. 최근 하락은 별게 아니다. 7,000포인트 돌파도 자랑한다. 1월 27일 다우 5만 자랑 10만을 예언했다. 임기 내에 2배를 간다. 네, 200콜을 했다. 2월 7일 날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이만큼 다우지수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이 강하다. 다우지수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다우존스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5만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의 정치적 슬로건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우지수에는 주로 뭐가 속해 있느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월마트, JP모건, 비자, 존슨앤존슨, 홈디포, 프록터 gem블 뭐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네요. 쉐브론, 캐터필라, 시스코 시스템, 코카콜라, 머크앤콜, 골만삭스, IBM, 그다음에 UNH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AXP,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맥도날드, 암젠, 버라이전, 보잉, 월트 디즈니, 세일즈포스, 허니얼 인터내셔널, 나이키, 3M, 뭐 이런 데 트래블러스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들어온 거 이제 골만삭스, 캐터필라, 아멕스, 허니얼, 쉐브론, 월마트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돈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IT 쪽 이런 데서 돈이 좀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네, 이러한 시장의 일시적인 변화, 정치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재 우리나라도 백화점주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동안 눌려있던 쩌리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별의 문제인데 다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도 많지도 않고 또 이들이 정말 이 꼴이 달지 않고 내려올 자신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런 버릴 것과 챙겨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죠. 네. 트럼프가 다우에 대해서 200콜을 했다. 경기 부양의 의지가 확실하다. 트럼프의 좋던 싫던 이런 노력들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는 거죠. 4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끈 제조업 2022년 8월 이후 최고다. 네, 22년 8월 이후. 네. 이때 이후에 최고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쭉 내려오다가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것. ISM 제조업 종합지수도 52.6까지 올라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됐든 호황을 누리고 있다, 활기를 좀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연말 대국민 연설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모습. 약값, 의료보험비, 휘발유, 전기값 눈에 띄게 내려갈 것이다. 상당히 정치 선거 황제 제왕답게 슬로건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식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방향성만 이제 저희가 딱 체리피커처럼 좋은 것만 딱 따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회복인 항공과 크루즈 여행주들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미국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52주 전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관련 제조와 물류주도 전부 지금 최근에 신고가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캐터필러, 디얼, 페덱스, UPS, 유나이티드 렌탈, XPO, 네, CXL, 네, 유니언 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의 의도적인 경제 살리기, 선거를 이기기 위한 뭔가 제조 부활 이런 쪽에서 다우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뭔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돈이 약간 최첨단 AI나 이런 쪽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이런 쪽으로 기존의 전통 제조업 쪽으로 가는 모습, 거기에는 금융주도 섞여 있고 뭐 골만삭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월이 끝나고 3월이 또 지나면 또 지수가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는 여전히 AI나 반도체, 소부장 이런 전통적인 성장주들이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다리는 게 맞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포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주를 한두 주 정도, 금융주들, 증권주를 넣든 은행주를 넣든 좀 넣어서 섞는 것도 필요하고, 백화점주 정도 하나, 이마트 괜찮아 보이네, 이마트 정도 이렇게 넣으면 큰 포모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를 보면 달러는 0.05 소폭 강세로 돌아섰네요. 원달러는 1456원, 원화도 강세로 살짝 돌아섰습니다. 네, 엔화는 154.44, 엔화도 강세. WTI는 소폭 하락입니다. 63.95달러. 금은 0.71% 하락했네요. 5,043달러. 은은 1.89% 하락, 80.68달러. 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국채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2년짜리는 3.458, 10년짜리는 4.19, 2.5bp, 4.5bp 빠졌는데 역시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환경 조성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11일 날 발표될 CPI가 안 좋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주식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알파벳은 마이너스 1.62, 테슬라는 1.77,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정도 계속 뭐 XAI 뭐 전부 다 이런 것 스페이스X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 한번 광풍처럼 훑고 지나가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 또 플러팅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왔는데 테슬라는 400달러가 무너지면 매수세는 반드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0.43, 오라클이 3.1, 오라클이 이제 채권 발행도 끝나고 뭔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일단 1차 목표는 200, 2차 목표는 250. 네, 여태까지 좀 견디자. 힘드시지만 견딥시다. 네, 죄송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네, 브로드콤 마이너스 0.57, 팔란티아 마이너스 3.34, 팔란티아 팔으라 그랬죠. 네, 가망 없어 보인다. 애플은 마이너스 0.23, 마이크론 1.84, 인텔 마이너스 5.91,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코이어런트, 인텔 이런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더 많이 빠진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TSMC는 좋은 실적으로 2.51% 상승. 네, 센스디스크도 5.31%나 하락을 했네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라이밀리는 마이너스 1%, 노브로디스크는 플러스 0.77, 네, 힘센 허스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가가 그나마 반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8, 이더는 마이너스 4.92. 네, 온전주들도 또 박살났네요. 네, 뉴스케일 파워는 17달러까지 하락했는데 마이너스 3.43, 오클러는 마이너스 6%. 온전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까봤더니 기대감으로 갔던 게 거품이 꺼지는 거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10년 넘게 걸린대. 이거 5년, 10년이 누가 이거 기다리냐. 그래서 올라온 게 블룸 에너지 같은 그런 수소 관련 에너지들이 시장에서 크게 오르죠. 우리나라의 미국의 블룸 에너지, 우리나라 비나텔 전부 다 수소 관련. 얘들은 뭐 6개월, 3개월이면은 조그만 에너지 발전소를 지어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안 대체적으로 시장에 눈이 돌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예. 다음 코이버는 0.91 하락, 아이온큐 마이너스 0.04, 리게티 마이너스 2.76.
네, 우주항공전 봅시다. 네, 로켓랩은 3.97 다시 하락을 했네요. 네, 사이더스도 0.2, 플래닛앱스도 4.29, $20 이하에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전체적으로 오늘은 겉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데 속살을 보니까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다우 쪽으로 돈이 좀 가는 것, 전통 제조업과 전통 금융주 쪽으로 돈이 좀 가면서 기존의 성장주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아주 뭐 8,700 며칠째 파는 것 같아요. 이 설자금 때문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외국인은 1,400억, 금융투자는 7,420억. 이것은 코스피 ETF가 늘어났다는 거죠. 네, ETF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 ETF가 들어온 게 아니라 코스피 ETF에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지 않나.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투자가 108억밖에 안 샀다는 것은 코스닥 ETF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관련 종목주들이 가기 좀 힘들어 보인다. 개인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팔고, 나머지 투신, 은행, 기타 금융기관도 매도에 나서는 게 코스닥의 모습이다. 시장이 좀 코스닥에서 좀 주춤하죠. 네. 네. 수급 선물은 뭐 외국인들이 4,400억 사고, 네. 증시 자금 동향 한번 봅시다. 110조까지 갔던 게 지금 109조로 좀 빠져 있고, 이만큼 이제 주식을 샀다는 거겠죠. 네. 신용잔고는 30조까지 풀로 채우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는 장초만 상승 분위기가 반절하며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와 반도체 AI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리딩할 모멘텀 부족이 하락의 주범이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설을 앞두고 개인 매도와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주로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으로 전망돼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항상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 조정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죠. 따라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약 2주간 기간 동안 뭔가를 먹기보다는 향후에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할 것인가, 리딩 종목이 뭔가를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뉴 주식들의 니드를 찾는 모습, 항상 시장이 설 이후에는 또 새로운 니드들이 나타나더라. 따라서 최근에 이제 시장 변화가 미국에서 다우 지수로 이제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쩔어있던 백화점 소비재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들을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편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종목은 편입하자. 그래서 이마트나 금융주 하나 정도만 편입하고 견뎌야 되는 거죠. 네. 최근 시장에서 이거다라고 강하게 눈에 들어온 종목이 없다는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듯이, 빠른 순환매, 잡주들의 반등, 그리고 과거 반대체를 중심으로 한 리더들의 엉거주춤한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잡주들을 버리고 여전히 시장 중심적인 반도체 양강자인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소부장을 보고 나머지는 버리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다만 이마트는 이제 새벽 배송이 풀리고 다음에 우리나라의 쿠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마트가 잘 흡수한다면 이마트, 네이버, 그렇죠? 이 두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거의 관심은 없었는데 이마트, 네이버 이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봐라. 뭔가 사고 싶다면 이 두 종목을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재미없는 하루, 투자의 방향성, 종목 상담, 관심 종목은 제 카페인데 오늘은 재미없는 하루다. 네, 우리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뭔가를 좀 새로운 변화를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을, 그동안 자기 눈에 익지 않는 종목들이 상승, 상한가 비슷하게 또 20% 이상 올라온 종목들 한 번씩 왜 올라오는지 찾아보고 그래프 보고, 이 정도면 한번 쫓아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종목 상담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나침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위에 좋은 친구분들에게 제 카페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